29분 열애정 2부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서 볼 적에 부처님은 32상과 80정오 오고 가고 있는 거래를 보지만 부처님의 법신 세계에서는 32상도 80정오도 없고 청정한 그 모습이다.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이상에 나와가지고 수명이 80세인데 79에 열반에 드셔가지고 자기가 수용할 복 1년을 말세 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잘 살고 불사자라고 이런 것이다. 그런 애들이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도중에 많이 의문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위적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 부처님의 모습을 역사적인 시간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보지만 법신 부처님이나 화신 부처님이나 청정한 그 모습 그 자체이지 복을 받는다, 복을 중생에게 남겨준다 그런 것이 없다. 위적정분, 청정한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오고 간 거리에서 부처님을 찾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차별적인 견해지 부처님 모습 자체는 청정한 그 자체고 청정한 그 모습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청정한 업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온 것이지 그 어른이 80정오 32상 복덕을 받고 그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는 그런 예가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해주고 구분해주는 29분의 이 적정분이라 그럽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간송미술관에서 어제 우리 안국선은 강의도 얘기했지만 추사선생 그시 전시회가 어제 오후 3시에 간송미술관에서 오픈을 하는데 우리 안국선원에 초청이 왔는데 우리 원장이 부산에서 스님 좀 거기 좀 가주세요 오픈하는데 또 안국선원에서 상도 수여하고 최한수 교수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또 최한수 교수가 저를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저번에도 무척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만났습니다. 그 미술관장 최한수는 우리 동양 어떤 그 사상, 회화, 그림, 불상, 탕화관계 다른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 최한수 교수는. 근데 옛날 88년도에 나하고 만나서 한 일주일 여행을 하면서 조선일보에 제 글을 기재를 많이 했는데 그 쌍계사 스님께서 그걸 보고 내 이름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칭찬하고 자기 이름은 오르지 내리지도 안 했다 가지고 완수도 죽일 놈이 되고 나도 죽일 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쌍계사 태화도 내가 보여주고 추사거시도 모두 보여줬는데 그건 도둑놈이니까 도둑 맞으면 네가 책임지라고 막 이러고 그랬었어. 근데 서울에서 완수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조계종은 그렇게 역전소리만 하냐고. 해도 집회소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역전소리만 한다고. 골이 잔뜩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와서 나도 가보새끼 망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만나면 또 그 밑에 서울대 교수들이 한 20여 명 되니까 고향도 한 끼 내야 되고, 그것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서 내가 안 가고 벼르고 있는데, 또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날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굉장한 스님인가 다 아는데, 왜 빼고 안 오냐 그러는데, 어제도 겁이 나서 내가 못 갔어. 근데 또 하나의 자기는 추사 선생 외갓집으로 가까운 친척이라 그분이. 그래서 추사 선생이나 이 경제 이 금강산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의 해와 어떤 간송미술관에는 그런 진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책임감 있게 추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단연 독보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한수 교수가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김대성이고 나는 표은 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하는데 자기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다 강우방이하고 최한수하고 최고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또 그게 최고도 아니고 지질이 못났고 그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과정을 받았다 학위를 외우고 다 따고 해서 난 사실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수 찔려서 내가 안 만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일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추사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학자가 다 기증을 해서 신문에 지상에도 추사 글씨 전시회가 그림하고 편지하고 성한문하고 해서 가을하고 이 겨울 동안 많이 과천에서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추사의 작품 중에서는 최고 크고 위대한 작품이 명선이라는 작품이에요, 저기요. 네. 추사는 난초에 대해서 선의 사상을 삽입시켜서 난초도 많이 그리고 또 편지 문화도 그 글씨도 많이 쓰고 또 봉원사 판전에 가면 추사가 죽기 얼마 전에 판전이라는 글씨를 마지막 남겼는데 그 글씨 같은 부분 어린애같이 그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 그 아주 천진무구한 그런 것들인데 추사 글씨를 감상하는 데는 우리가 다른 서예가들보다도 추사 글씨는 글씨 속에 그림이 다 묻어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글씨를 쓰면 글씨가 단아하고 명필이 글씨 자체가 그렇게 똑떨어지고 뛰어나지만 추사같이 너블러보내가지고 추사 글씨 속에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다 묻어나오고 거기는 절도 있고 계곡도 있고 글씨 속에 그걸 느껴요 우리는. 그런데 추사 작품 중에서 최고 대작 큰 작품이 차면자 참선이라는 선자 명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저 작품이 대작이에요. 글씨도 클 뿐만 아니라 저 글씨를 이렇게 보면은 차 끓는 물소리도 들리고 부암사에서 대홍포 먹는 맛도 저기 다 들어있어. 차면자 중에.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5천년 역사의 중국 역사를 보면은 거의 차문화하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 차문화가 역사 같이 정신 맥락하고 같이 중국 사상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이 맑고 하다 보니까 차가 중간에 신라 시대에서는 성하다가 2조 500년 동안에는 또 차문화가 단절되어 있다가 또 요즘 차문화가 바짝 이렇게 꽃이 피고 우리 차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추사 선생은 중국에 20대 때 옹방강 선생이라는 만났는데 그 선생이 중국에 청나라 때 금석학에 제일 대가입니다. 또 그리고 고증학자고 또 굉장한 분인데 추사가 아버지 따라서 나이 20대 옹방강 선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후한말 때 다 양반이고 굉장한 집안이고 그래서 선비들이 다 불교를 무시하고 스님을 무시하고 또 추사가 중국에 가기 전에 스님들을 무시하고 불교를 무시해서 불교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 옹방강 선생의 70된 그 대중국을 대표한 청나라 학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는 나이 20살 때지만 그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 해남 대흥사의 대둔산 대흥사에 가면은 연파회장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지은 울명자 세복종자 종명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봤느냐 그렇게 묻는 거야. 추사가 20대 때 그게 불교도 선비세계에서는 배척하고 신라 때는 불교가 국교지만 이조 때는 그 불교를 그렇게 배척하고 태국 보호선사 같은 사람들은 선비들이 성균관에서 무려 600통에 막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죽을 요송으로 만들어 그런 예가 많고 신도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성계가 태국 보호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도 못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최고의 학자인 옹방강 선생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 연파 회장이 같이 총명록을 읽어봤느냐고. 그러니까 등원에 식은땀이 나더래. 실제 자기가.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옹방강이. 동쪽에 오랑캐 학자들은 견문이 고루하다고 하면 자리를 두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러니까 더 이거 모르는 바를 모르는 거야. 옹방강의 밑에 스승으로 패백을 들여놓고 집질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뒤에 옹방강 선생, 의류하고 연파 회장 선생 줄하고 신발하고 모두 옹방강 선생이 조선에 돌아가면 연파 회장 종명록 잘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자기 소개하면서 갖다 주라니까 그 양반 추사는 심부름한 거야 그게. 그 추사는 또 동년배와 같이 70까지 산 초이선사가 있습니다. 초이선사가 거의 추사의 선의 세계, 다의 세계 그리고 불교의 입문을 초이선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사가 그렇게 불교의 태가가 된 겁니다. 추사 작품은 동양학이라든가 불교를 빼놓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한 또 중국의 동양 금석학이라든가 고정학을 대표로 해서 글씨로라든가 이런 회화체로라든가 편집문화라든가 이런 게 추사의 특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볼 적에 추사 선생은 장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조 500년이나 고려 때는 선비세계라는 건 편집문화예요. 편집문화. 거의 서간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편집문화의 그 추사 선생은 단연 그 당시에 독보적인 존재. 그렇지만 200이나 부보나 긴 문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금석학에다 고정학에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의 세계, 다의 세계가 같이 집대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써내는 글씨 자체가 다른 글씨보다는 틀리다니까. 틀려. 그래서 명선이라는 작품이 제 추사 글씨 중에서 대장인데 이 명장은 차이른 명자는 차를 얘기할 때 명을 얘기하고 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동양의 불교 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명선이라는 글자를 대장이 저렇게 추사 글씨 전시에 나오는데 저 명자 선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추사의 어떤 세계를 이해한 사람 우리나라 몇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추사 글씨 중에서 명선 이렇게 하면 차 이름 명자는 명사고 선이라는 것도 명사지만 동사화해서 봐야 됩니다. 명하면 벌써 우리 목에는 차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맹성명성하게 차 명자만 쓰기 위해서 추사가 쓴 게 아닙니다. 차 한 잔 먹고 내 마음속에 향기가 훈훈히 안에 감돌 적에 그게 무슨 느낌이겠어요? 그 마음의 이상도 제일 청정한 겁니다. 명하면은 차 맛 속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나 미래나 시간대에 머물지 않는 현재의 자기 마음의 세계를 명자에 삽입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적에 명하면은 차 속에는 수료하게라 물이 흐르듯이 꽃피듯이 명하면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다. 명하면 그게 모두 차 이름이 저기 뭔데 저렇게 글씨를 써놓고 대작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수료하게 사람들에게 차를 권하고 조주 스님같이 불법의 적적대가 멀고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면은 차 한 잔 먹고 가게. 아무리 깨달음이 이렇다라고 설명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차를 먹으면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차가운지 더러운지 시끄러운지 지 자신이 알아야지 선이지. 남이 강의해주고 뭐 문자 얘기해주고 뭐하고 그건 무슨 뭐 학문적인 차원에서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뭐 불교가 선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지 말이지만 지가 먹고 지가 느끼고 지가 깨달아가는 쪽으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차 한 잔 먹고 가게. 잘 계셨습니까? 깃다거 차 한 잔 먹고 가게. 우리 한국의 조계사에 때 깃다거 찻집이 있는데 조조 스님의 깃다거 한 그 의미 깊은 소리를 몇이나 알겠습니까? 대홍포가 맛이 있니 없니?
공을 들여가지고 갖다 준 차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라는 동. 그게 갖다 주는 정성이 구구절절히 처지기 말리. 그 갖다 주는 정성.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 맛없는 음식도 그 어머니가 손가락 끝에 손톱 끝에 쌓여있는 그 더러운 그 손톱, 요즘같이 스매끼리가 있어서 뭘 바르고 하지만 옛날에 50년 대, 60년 때는 손톱도 안 자르니까 시금치나무, 콩나무 게 아들에게 정성 들여서 준 그것이 맛있지. 요즘 모양다리는 화려한 인스턴트 음식이 뭐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차를 한 잔 먹으면은 불교에서는 금강향을 배운 하긴 마음의 세계를 깨닫고 찾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반향초, 내 목에서 차는 반잔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향기가 내 혀끝들에 또르르 굴르는 그 감은, 그걸 느끼는 그놈은 시간과 공간 때 머물지를 않아.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는 고정관념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주저앉아버리면은 시비선악에 떠나지를 못해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있는 거 없는 거 세상에. 그렇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남이 출세하는 거 못 보잖아요. 꺼내려고 헐뜯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건 그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과 싸우려는 겁니다. 예. 소감을 얘기하니까 저번에 동아일보에 지금 우리 어머니는 충주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내 출세라고는 의미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충주 어디 절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또 김혜수라는 영화 배우가 상을 타는데 그 앞에 상 타는 것은 애수쟁인가 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이지랄 하는데 김혜수는 다르더라고. 불교 믿는 사람은 달라. 그건 김혜수는 그 불교 믿어. 근데 내가 요즘은 김혜수 영화를 봤어. 타짜. 야, 김혜수 전나 보러 그냥 전나 나왔더라니까 환자들이 아이고 타짜는 관심 있고 옷 벗는 그거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다 갔어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적이고 관능적이고만 정신을 썼지. 그 김혜수가 그 고맙더라니까. 하느님도 소중하고 부처님도 소중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날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절에 가서 암자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절에 가서. 그게 나는 하느님이 좋고 부처님이 좋다고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은근히 이 불교를 믿고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뭘 표현을 해도 은근히 보이지 않게 맛있게 생명 있게 떠든 공양 뭐하고 그러면 그게 불교하고는 거리가 그건 전쟁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 안에 들어앉아 버리면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의 모습은 개발이 안 되네. 근데 그냥 소위선사가 차명자를 쓸 때하고 참선선자를 쓸 때는 우리 불교에는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차를 한 잔 먹으면 차 향기가 그 오전에 먹었는데 저녁에 맞이 올 때까지 전혀 다른 생각 없이 무념무념으로 청정하게 향기가 내 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느껴야 수사에 명자 선자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뭐야? 저 써놓으면은 사람들 그래요. 저 시가로 얼마입니까? 응? 시가로 얼마입니까? 비싸면 굉장한 줄 알고 싸면 우리 추사가 명성이라는 글씨 쓸 때 돈 보고 썼겠어요. 응? 그러니까 저런 걸 돈으로 환산하고 값이 얼마니 뭐니 경매 붙이고 뭐 한 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 뼈 팔아먹는 사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리 공개해서 참배한다는 것도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뼈 빨아먹는 거야. 그냥 그럴 것이 없어서 사리 공개를 하냔 말이야. 그건 부처님 뼈인데. 저 자선자매 보면은 부처이 철저히 어행지지요.
공하리 마계해여 도비 염어라. 자선전에 그런 게 있죠, 명진자. 응? 예. 명선하면은 이 선이라고 좀 참먹으면서 선삼매에 들어있는 것을 본체에서 채적인 면에서는 참먹으면서 고루한 청정한, 지금 금강경 얘기에 위적정분이 바로 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부처님의 세계 깨달으면 세계를 하거든요. 저걸 깨달아야 업장도 높아지고 팔자도 고쳐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저걸 알아야 법도 좋은 법도 청정한 법도 가정에 부모 노릇도 제대로 오고 회사에 사장 노릇도 국회에 가면 제대로 국회의원 노릇. 불교 공부 안 하고 우리 고유의 종교 깨달음을 갖지 않은 우리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답 없는 짓거리를 하냐면, 그러니까 숙청 첫째의 의행지지라. 그 산중의 현정사 물이 너무너무 청정해서 땅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이니까 의행지지라. 고기가, 맑은 고기가, 그 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맑은 고기가 이렇게 보인다. 물이 탁 가면 고기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육조 스님의 본래 청정한 거라든가, 이 우리 금강경이 얘기하는 뭐 부처님이 30 이상 80정도 찬란 얼굴 가가지고 중생들에게 모습 보여주고 뭐 자기 1년 써먹을 복을 말세 중생에게 남겨가지고 79세 잡수시고 1년 복을 남겨야지. 그건 다 금강경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무슨 지옥 천당이니 극락이니 뭐니, 이 금강경에서는 제대로 생명의 본체를 보고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게 금강경의 진수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고인들이 깨달아서 내 마음의 세계에 본내만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물이 청정하니까 밑바닥까지 훤히 보인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우리 마음자리다. 응? 그리고 깨끗한 모습, 탁한 모습, 적은 고기, 큰 고기 보이는 것은 물이 맑으니까 그림자로 비칠 뿐이지,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맑은 본체가 우리 마음하고 절대 평등. 보세요. 거울이 너무 맑으니까 밖에 나무도 보이고 인왕산도 보이고 문수봉 보형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맑은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거울같이 맑은데, 밖에 비치는 저 모습은 거울이 맑으니까 밖에 모습이 비친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면은 좋은 꿈들이 많이 나타나요. 에? 부처님 꿈도 관세음보살 꿈도 내 전생에 이러고, 그건 내 마음이 맑으니까 내 그림자에 비치는 그림자예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가령 저 허공이 툭 튀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삼천대천석이 있고, 이 생긴 모습은 생로병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이 어떤 물질적인 우리 몸인데, 깨닫지 못하고 허공 자체라든가 투명한 거울이 내 본체라고 모르고 우리가 보는 이 왔다 갔던 이 몸뚱이가 내 몸뚱이라고 국집에 들어앉아버리면 부처님의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는 영영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금강을 봐도 잘 봐야 됩니다.